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마유비 대표 허윤길입니다. 네, 마유비는 육아용품 맞춤 추천 서비스 베럭이라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육아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을 많이 고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성분을 사실 일반인들이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성분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누구나 이제 가독성 있게 볼 수 있고, 이제 그 부분을 내 아기에게 아기에 대한 피부 특성을 고려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추천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킨케어 이런 쪽 말고도 먹거리, 또 입는 거, 이런 입고 바르고 먹는 모든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제 꿈 자체가 육아에 뭔가 시장을 트렌드하게 바꾸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창업을 하고 싶었다라는 니즈가 옛날부터 강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현재 가족이나 지인의 다양한 문제점을 찾다가 이 육아에 대한 시장이 현재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제가 창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창업 경진대회를 정말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경진대회 통해서 다양한 아이템들 중에 저희가 이 육아용품 이 맞춤 추천 서비스가 실제 니즈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이제 이 창업에 대한 이 검증이 됐으니 실제로 해보자 라는 걸 대학생 때 창업 동아리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생 때 다니던 학과는 이제 산업경영공학과인데,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조금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업공학과, 시스템경영공학과 다양하게 불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얕게 전반적인 지식을 많이 배우다 보니 새로운 분야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를 좀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창업을 시작하게 돼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는 저는 대학생 때 취업이라는 목표보다는 창업이라는 목표에 좀 더 초점이 맞췄었고, 그래서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더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동아리, 같이 할 수 있는 팀원들이었고요. 같은 뭔가 뜻을 함께 모아서 나아갈 수 있는 팀원들이 필요로 했었고, 그 팀원들을 뽑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 역시 잘 뽑았던 건 아닌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역량을 해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품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이 사람도 같이 어떠한 형태로도 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좀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 있는 모든 대학교를 다 돌아다녔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필요하다, 같이 할 팀원이 필요하다 해서 부산대, 검공, 동아대, 부경대 이런 데 다 돌아가가지고 학과 사무실에 들어가서 무작정 이제 조교 누나 분들한테, 조교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좀 알려줄 수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냐 라는 거를 조금 초점에 맞췄었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같이 해서 이걸 하나의 수상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취업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이걸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었고, 정말 나는 창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있어서 뭔가 목표에 대한 지향점을 최대한 많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정말 웃기게도 육아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바꾸겠다 이런 거는 조금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부산에서 살아왔다 보니까 이
창업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의 원하는 직장을 찾기 어렵다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인력을 뽑는 데 있어서도 물론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도 하겠지만 경력을 뽑는 데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포지션을 뽑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플랫폼 사업들은 사실 수도권에 기반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떠한 다양한 솔루션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이 부산에도 뭔가 양질의 일자리를 좀 창출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고, 그게 저의 핵심적인 들고 싶은 방법. 일단 회사의 성장이 빠를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는데, 이제 최근에 좀 늦어졌었습니다. 이제 더뎌지게 성장을 하는 걸 보고 이제 직원들이 이 플랫폼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게 좀 희망적이지 않은 태도를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저 역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다시 새로운 믿음을 주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새로운 믿음을 줄 수밖에 없긴 하는데, 그게 어떠한 증거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벨업이라는 플랫폼이 현재 이제 육아 시장이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이제 더뎌지게 성장을 했고, 심지어 출생아 수는 아직까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이 좀 빠르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다른 액션 아이템을 통해서 동기부여할 수 있게끔 계속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탈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꿋꿋이 남아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남아있는 분들과 이제 또 재미있게 뭔가 사업을 하고 하는 과정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또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거랑 비슷한데, 계속 육아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뭔가 다양한 솔루션들이 저희 마유비라는 회사에 조금 어떻게 보면 컴퍼니 빌더 회사 같은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다양한 솔루션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를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 같고, 그 전반적인 이 솔루션 만드는 곳은 부산이었으면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창업의 매력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직장인보다 좀 더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받는 급여는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정말 월등히 많이 받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들이랑 만나게 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창업했던 시점에 나이가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엄청 이제 기특해 하시는, 대견해 하시는 이제 나이 많으신 대표님들이 이제 밥을 맛있는 걸 많이 사준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해외를 많이 가서 발표할 일이 생겼었는데, 그런 기회가 좀 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국가를 가봤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핀란드도 가보고요, 에스토니아도 가보고, 싱가포르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태국도 가보고, 베트남도 가보고, 이게 다 모두 창업 때문에 갔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좀 보통 일반적으로 놀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적으로 가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과 접점을 만들면서 얘기를 나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재미가 아니었나 싶고, 그게 창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라도 지금 저희가 이제 외주를 좀 받고 있습니다. 외주를 받으면서 옛날에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고, 지금 외주를 받으면서 생각을 하는 게,
자신의 생각에,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살아오면서 겪었던 문제를 뭔가 모든 사람들이 원할 거다라고 판단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한 열에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오류를 최대한 좀 잡고 가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감히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거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었을 때 남성분들에 대한 니즈를 접점으로 잡고 나는 이걸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 들어보면 일단 적어도 저에게는 아니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조심스럽게 얘기 드려도 이제 너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필요로 해 라고 하는 게 100명 중에 5명이 원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100명 중에 20명이 원하는 아이템인지 100명 중에 80명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 시장 조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 제발 지인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새로운 나와 전혀 관계없는 누군가에게 용기 있게 가셔서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에 대한 부분을 적어도 한 20명 이상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고 50% 이상에 넘는 이제 긍정적인 회신을 받을 때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50%도 나중에 만들고 나서는 안 한다라고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은 좀 창업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리어에 대한 성공은 진짜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공과 사 구분을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직장인이었던 분이 창업을 하려고 뛰어들 수도 있고 저처럼 대학생부터 창업 동아리부터 이어져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창업은 내가 만든 직장이 되는 거다 보니까 공과 사가 어느 순간 같이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시간이 원래 9 to 6가 였다면은 그게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게 된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약간 공과 사가 꼬이기 시작해요. 이게 모든 창업하신 분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정말 세게 오는데 그 시점 때문에라도 공과 사가 구분이 정말 잘 되는 프로세스를 만드셔야 되고, 그거를 좀 창업에 있어서 조금 더 선배이신 분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이 공과 사 구분하는 방법을 잘 하시면은 적어도 창업을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일에 관련된 전반적인 거를 카카오톡으로 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을 하게 되면은 제어의 사적인 사람들의 대화와 공적인 사람들의 대화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일과 사적인 부분이 맞물려 버리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자로 다 처리하거나 메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휴대폰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구분을 하는 형태까지 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일하는 것도 일하는 다양한 채널들, 슬랙이나 노션이나 잔디 이런 기타 등등들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정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창업은 잡초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잡초가 굉장히 빠르게 번식하지 않습니까? 이제 생명력이 이제 끈질긴 존재들인데, 근데 이제 외부 개입으로 인해서 누군가 이 잡초를 떼거든요. 이제 이 잡초를 빼는 프로세스에서 저 역시도 멘탈이 흔들리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또 다시 잡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고, 그 개 중에 한 명만 이제 엄청난 이제 꽃이 되든
좀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프로세스가 돼서 살아남는 걸 보고 잡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창업은 잡초다. 네, 뭐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